윤석열 전직 대통령 징역 5년, 이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흉터와 기준선. 안녕하세요. 현명한 의사,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. 뉴스 한 줄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판결 하나를 해부하듯 풀어볼 겁니다. 마취는 이미 됐고요. 절개 들어갑니다. 1부. 사건 요약을 정치 뉴스 말고 형사 판결로 다시 보자. 먼저 감정 빼고 팩트만 정리합니다. 핵심 판결.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. 죄명. 특수공무집행방해.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. 결과 1심 징역 5년. 의미. 8개 형사재판 중 첫 유죄 판단. 이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본류 재판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역사적입니다. 왜냐?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행위의 헌법 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. 2부. 체포방해는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됐나?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. 아니, 체포 좀 막았다고 징역 5년? 여기서 착각하나? 일반인의 체포 저항과 대통령의 체포방해는 다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기관경호처를 동원했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법원이 본 구조는 이거였습니다. 대통령, 경호처 동원, 공수처 영장 집행 차단, 사법권력 무력화 시도, 재판부 표현 아주 세게 갑니다.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헌법 질서를 경시했다. 이 문장 하나로 양형 이외의 70%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3부. 국무회의 요식행위론 왜 법원은 안 받아줬나? 여기가 이 판결의 진짜 심장부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이거였죠. 계엄은 긴급하고 밀행성이 필요하다.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도 된다. 그런데 법원은 딱 잘라 말합니다. 판결 요지 핵심. 1. 국무회의는 장식품이 아니다. 이 모든 국무위원은 참석할 권리가 아니라 심의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. 3. 전원 소집 원칙을 어기면 심의권 침해이며 곧 위헌적 행위. 특히 이 문장 중요합니다. 긴급하다고 해서 국무위원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. 즉, 편의상 생략은 헌법상 허용이 아니다. 이 논리, 앞으로 나올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. 4부. 공수처 수사권 논란, 이 판결로 끝났다고 봐야 하는 이유.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.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안 된다며? 맞아요. 소추는 제한됩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법원의 정리. 헌법, 내란 외환 제외하고 소추 제한. 그러나 수사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없음. 그리고 더 중요한 논리.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가 드러남. 사실관계가 직접 연결돼 있으므로 수사적법. 이 말은 뭐냐면요. 공수처가 선 넘은 게 아니라 권력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선언입니다. 5부. 양형 5년의 진짜 이유 범죄보다 태도. 판결문에서 제일 무서운 대목은 여기입니다.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. 형사재판에서 반성부재는 곧 가중사유입니다. 특히 전직 대통령, 헌법 수호 의무자, 국가기관 동원, 이 3종 세트에서는 본인은 옳았다는 태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. 그래서 검찰 구형은 10년, 판결은 5년. 이 간극은 정치 고려가 아니라 법리상 타협선에 가깝습니다. 6부. 이 판결이 남긴 3가지 구조적 의미. 1.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성역 붕괴.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. 2. 계엄에 대한 사법적 기준선 확정. 정치적 판단 아니고 헌법 절차. 이 프레임이 고정됐습니다. 3. 이후 재판들의 방향 지시 등 본류 재판 판사들 이 판결 안 보고 판단 못합니다. 7부. 민수오빠의 한 줄 총평. 이 판결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선 선언입니다.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준은 남습니다.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구독은 헌법처럼 기본값, 좋아요는 권력 견제 버튼, 알림 안 켜면 판결보다 늦게 합니다. 여기까지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.